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지 신경과입니다. 오늘 발표는 혈관성 인지장애, 영어로는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줄여서 VCI에 대한 최신 리뷰입니다. 과거에는 혈관성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넓은 개념인 VCI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주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7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혈관성 치매에서 VCI로의 개념 변화. 둘째, 역학과 질병 부담. 셋째, VICC, S와 C, SBPR에 따른 분류 체계. 넷째, 다중 기전으로서의 병태 생리. 다섯째, 최신 진단 기준. 여섯째, 치료와 예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적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과거 1993년 NINDS AIREN 기준에서는 혈관성 치매를 매우 좁게 정의했습니다. 2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백한 뇌졸중이 있거나 피지라 허혈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미 치매 수준에 도달한 환자에 국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좁은 정의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치매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진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기 개입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AHA/AS A 스테이트먼트를 시작으로 VASC-OG, VICC-S, 그리고 2024년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에 이르기까지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의 VCI는 동맥경화증, 세동맥경화,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허혈출혈성 손상, 저관류, 혈액내장벽 손상 등 어떠한 혈관성 원인에 의해서든 발생하는 모든 정도의 인지장애를 포괄하는 우산 용어입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부터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치매에 이르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전체를 포함합니다. VCI는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 정상 인지에서 시작해 주관적 인지 저하, 혈관성 경도 인지장애, 혈관성 치매, 그리고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인 혼합형 치매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박스에 정리한 것처럼 핵심 패러다임의 변화는 3가지입니다. 첫째, 치매가 발생한 후의 진단에서 예방 가능한 인지 저하의 조기 인식으로의 전환. 둘째, 동맥경화 등 뇌혈관 질환이 존재하면 치매가 없어도 VCI로 평가한다는 점. 셋째,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은 혈관성과 알츠하이머 병리가 공존하는 혼합병리라는 점입니다. VCI가 임상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크카이 마르쿠스의 2024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트로크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50년에는 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VCI 단독을 원인으로 하고 추가로 20%가 혈관 병리와 알츠하이머 병리가 결합된 혼합형입니다. 합치면 전체 치매의 약 40%, 즉 2천만 명 이상이 혈관 기여를 받는 셈입니다. 오른쪽 도넛 차트가 이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즉 치매 환자 5명 중 2명에서 혈관 요인이 작용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가장 큰 예방 가능성이 있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VCI의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보겠습니다. 2018년 VICC S 합의안과 2024년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밀드 VCI 혈관성 경도 인지장애는 1개 이상의 인지 영역, 특히 집행기능과 처리 속도에서 객관적 저하가 있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된 단계입니다. 메이저 VCI, 즉 혈관성 치매는 4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뇌졸중 후 6개월 이내에 발현되는 포스트 스트로크 텐티엄. 둘째, 소혈관 질환에 의한 백질 변성과 열공경색을 동반하는 피지라 허혈성 VAD, 집행기능 저하와 보행장애, 정서 변화가 특징입니다. 셋째, 다발성 경색이 누적되어 단계적으로 인지가 저하되는 멀티 임파크트 치매.
그리고 가장 아래 강조 표시된 혼합형 치매입니다. 혈관성 병변과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병리가 공존하는 형태로 최근 연구에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CI는 어떤 기전으로 발생할까요? 단일 기전이 아니라 여러 혈관성 손상이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대혈관 동맥경화. 두 개 내외 동맥의 죽상경화는 색전성 경색과 만성 저관류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인지저하 위험이 1점에서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뇌소혈관 질환 CSVD. 마르쿠스 그룹이 강조하듯 노년기 VCI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과 노화에 의한 세동맥 경화로 백질 고신호, 열공, 미세출혈, 혈관주위 공간 확장 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CAA, 엽상출혈과 표면 철침착이 특징이며 2022년 보스턴 진단 기준 2점, 0 버전에서는 백질 고신호와 혈관주위 공간도 진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경혈관 단위, 장애, 내피세포, 주피세포, 성상세포가 함께 손상되어 혈액뇌장벽이 무너지고 미세염증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글림프계 장애. 최근 주목받는 영역으로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이러한 혈관 병리와 신경퇴행 병리가 공존하는 혼합 병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합니다. 뇌소 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영상 평가가 필수입니다. 2023년 란셋 뉴로로지에 게재된 스트라이브2 업데이트가 현재 표준입니다. 6가지 표지자를 보겠습니다. 첫째, RSSI는 최근 발생한 작은 피지라 경색으로 20mm 미만이며 DWI에서 고신호로 나타납니다. 둘째, 열공은 3에서 15mm 크기의 뇌척수액 동등 신호를 보이는 작은 공동으로 과거 경색의 흔적입니다. 셋째, 백질 고신호 WMH는 T2나 플레어 영상에서 보이며 파제카스 그레이드로 평가합니다. 넷째, 혈관 주위 공간 확장 이 PV는 기저핵과 반난원 중심에서 평가하며 글림프계 기능과도 관련됩니다. 다섯째, 뇌미 세출혈 CMB는 SW, I나 T2 별 영상에서 보입니다. 분포에 따라 고혈압성과 CAA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뇌위축, 전반적 또는 국소적 뇌실질 감소로 인지 저하의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표지자들의 부담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임상에서 중요합니다. VCI 진단의 핵심 세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객관적 인지 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4개 인지 영역, 즉 집행기능과 주의, 기억, 언어, 시공간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MOC, A나 S, NS, B가 MMS이보다 VCI 선별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뇌혈관 질환의 영상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MRI가 우선이고 어려운 경우 CT로도 가능하며 백질고신호, 열공, 미세출혈, 경색, 출혈, 위축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인과관계 평가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혼합병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래쪽 노란 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 TIA, 무증상 뇌경색, 명백한 심혈관 질환 또는 유의한 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모든 환자는 VCI 고위험군으로 선별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4년 란셋에 발표된 치매예방위원회 보고서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듯 인구기여 위험 분율이 가장 큰 것은 청력 손실로 약 7%, 그 다음이 고혈압 6%, 흡연 5%, 사회적 고립과 두부 외상, 우울증이 각각 3%부터 4%까지 순입니다. 이들 위험인자를 종합관리하면 치매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핵심 관리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축기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스프린트 마인드 연구의 근거입니다. 당뇨병은 당화 혈색소 관리와 함께 최근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리라글루타이드가 2024년 AAIC에서
인지저하 예방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 외 스타틴을 통한 LDL 조절,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치료, 그리고 금연, 신체활동, 식이, 청력 보존, 사회활동 등 생활습관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치료를 약물과 비약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왼쪽 약물 치료부터 보겠습니다. 콜리네스터레이즈 억제제인 도네페질과 갈란타민은 혈관성 치매에서 소폭의 인지 호전을 보이지만 임상적 의의는 제한적입니다. 메만틴은 중등돼서 중증 환자에서 부분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로스타졸은 뇌소혈관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으로 LACIE 트라이얼 등에서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혈관 위험인자 약제입니다. 즉 항고혈압제, 스타틴,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진정한 의미의 VCI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비약물 치료를 보겠습니다. 인지 재활과 인지 자극,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지중해식 또는 마인드 식단, 동반된 우울증의 적극적 치료, 그리고 피지라 VCI 환자에서는 보행과 균형 훈련이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어디로 향할까요? 모크와 마르쿠스의 2024 연종설, 그리고 뉴로파스치오파마콜로지의 2026 연 리뷰가 제시한 6가지 신규 표적을 보겠습니다. 첫째, 내피 기능 개선. 혈관 내피세포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약물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혈액-뇌장벽 안정화. 주피세포와 기점막을 보호하여 미세염증을 차단합니다. 셋째, 신경염증 조절, 즉 인플라메이징 표적입니다. 넷째, 글림프계 활성화, 수면 최적화와 AQP4 표적을 통해 아밀로이드 청소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GLP1 등 대사 표적. 세마글루타이드와 리라글루타이드의 인지보호 효과가 임상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재생의학적 접근입니다. 자가혈 유래 세포 치료 등 신경보건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VCI 환자의 신경혈관 단위 회복에 적용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개념의 확장. 뇌졸중이 있어야 혈관성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동맥경화와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 질환의 증거가 있는 모든 인지장애를 포괄해야 합니다. 둘, 조기인식.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혈관 위험인자 관리가 곧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임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 혼합병리 인정.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양상은 VCI와 알츠하이머의 혼합병리이며 진단과 치료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넷, 표준화된 영상평가. MRI 표지자들을 스트라이브2와 보스턴 V 2.0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미래 방향. 신경혈관 단위와 글림프계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 그리고 재생의학적 접근이 VCI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의 근거가 된 주요 참고 문헌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모크와 마르쿠스의 2024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트로크 종설, 그리고 2025년 발표된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칠판 컨티뉴엄의 실버트 리뷰, 그리고 란셋 커미션 2024 보고서가 핵심 근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관성 인지장애의 개념과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